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아침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래서 아주 설경이 멋지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 일찍 5시 전에 방호제를 출발하여 하남에 가서 다른 분들을 만나 버스를 타고 저 멀리 남해 망우남으로 순례를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밖을 나가보니 도저히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침 일상을 진행했습니다. 또 그런 것이죠. 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혼자 또 엉터리 한시 한 수 지어서 그 소감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20장면, 오늘은 68번째 순서로 순수하고 소박했던 연등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리는 연등회가 이제는 불교인만의 축제를 넘어서 아시아 각국 출신 이주민 불자들이 적극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는 문화 외교 자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연등회는 지난 2012년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종이를 접어서 크기에 맞추어 자르고 철사를 구부려서 틀을 만들고 그 얇은 종이를 물들여서 유리병에 감고 철사로 징징 감아서 주름을 잡아 꽃잎을 만든 뒤 풀을 쑤어 붙이는 연등을 만들려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고, 손가락마다 붉게 물들고 옷에 풀이 잔뜩 묻어 곤혹스러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할 적에도 그 책상을 가져다가 큰 못을 바꾸고 철사를 구부리고 그랬던 생각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때 불교 학생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그 일이 재밌어서 참여하다가 자연스럽게 불교 학생회 회원이 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그야말로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아닌가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연등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은 크고 작은 LED 등을 들고 편하게 걷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촛불이 꺼지는 일이 숱하였고, 자칫 잘못하면 불이 옮겨 붙어서 등을 태워버려 울상을 짓는 일도 많았습니다. 등에 옮겨 붙은 불이
옷에 불똥이 튀어서 또 힘들었던 사람도 많았죠. 연등의 연호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은 한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지 2년이 채 안 된 1955년 부처님 오신 날, 당시에는 촉파일로 불렀죠. 에 행한 제등 행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조계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서울시청, 중앙청, 안국동 로타리, 조계사를 도는 거리에 연등을 달고 곳곳에 아치를 세워 분위기를 돋우었으며 이때부터 해가 갈수록 제등 행렬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출가와 제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1975년에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면서부터 더욱 많은 인원이 제등 행렬에 참여하였고 이듬해인 1976년부터는 축제 장소를 동국대에서 여의도 광장으로 옮겼다가 그 뒤 다시 동대문 운동장으로 옮기게 될 때까지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 긴 구간을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일들도 지금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마 1985년도인가는 저는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어머님과 그때 이제 40살이 훌쩍 넘어간 큰딸 정희, 어린 정희를 데리고 그 행렬에 참여했는데 마포 공덕 로타리인가요? 그 고갯길에서 대학생들이 표침막에 군부독재 타도 이런 걸 내서 거니까 그 순간 체류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막 학생들을 잡아가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동국대에서 연등 축제가 열리던 1970년대 초반, 제 생각엔 1975년 같습니다. 연등 축제의 모습입니다. 참석 대중 숫자도 많지 않고 스님들이 자리한 무대와 탁자도 소박하며 앉아있는 스님들의 뒷모습에서도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교복을 정갈하게 입은 종립학교 여학생들과 한복 치마 저고리를 깨끗하게 갖춰 입은 우바이들에게서도 소박함이 엿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뒤쪽으로 사명대사 동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를 여는 곳이 동국대학교의 어딘지를 누구든지 쉽게 짐작하실 것입니다. 광목천의 붓으로쓴 불심으로 함께 불국토 건설하자 등등의 현수막 구호도 요즘 젊은이들의 눈으로 보면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대형 상징등이 환하게 빛나고 사방으로 돌아가며 빛을 쏘아대는 등까지 모아온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시절이 있었느냐며 의아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시절 연등행렬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곳은 어린이 법회 선구자인 석주 정일 스님이 계시던 삼청동 칠보사 어린이 학주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선두에서 참불가와 행진곡을 연주하며 행렬을 이끌면 연도에서 구경하던 시민들도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광덕 스님이 창건한 불광법회에서는 우바이들이 녹색 치마를 입고 우바새들은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줄을 맞추며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칠보사와 불광사가 요즘 그 선도하던 역할은 사라지고 많이 활동이 저조해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형 사찰에서 큰 예산을 들여 제작한 대형 상징 등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작은 사찰에서는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요즘, 칠보사 어린이 합주단이 인도하던 그 시절에 소박했던 연등 행렬은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진 오늘의 연등회가 있기까지 소박하지만 환희에 가득 찼던 그때 그 시절의 제등 행렬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